안녕하세요, 보평가든입니다. 자, 오늘은 퀴즈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해요. 실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식물을 죽이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추운 겨울? 건조한 봄? 아니죠. 단연코 1등은 여름입니다. 가을에 비나분 들고 매장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름철 식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영상 오늘 꼭 끝까지 보시고 올여름 내 소중한 식물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여름을 크게 두 가지 시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마, 하나는 땡볕인데요. 이 장마와 땡볕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관리해줘야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시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까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장마 시즌입니다. 6월 하순인 지금 제주도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장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물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물이 왜 안 마르냐? 해가 안 나고 습도가 높고 비 온다고 창문을 안 열어서 통풍을 안 시키시니까 당연히 화분 속의 흙이 마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화분 안에 혐기성 세균이라는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식물의 뿌리가 썩게 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습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마 대비책 4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 주는 주기를 늘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키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스파라거스를 주에 2번 정도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다면 장마 기간에는 주에 1번만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10일에 1번으로 기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번 물 주는 시기를 늦춰서 화분 속의 흙이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과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주는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물을 꼭 흠뻑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환경이 좋고 식물이 활발하게 증산작용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흠뻑 주는 게 좋은 게 맞지만 장마처럼 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는 물 주는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화분 밑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화분의 반이나 3분의 1만큼만 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장마철에는 정말 식물이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할 만큼만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돌려주기예요. 장마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환기를 잘 못 시켜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 식물의 호흡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工적인 바람이라도 만들어서 식물들이 제대로 호흡을 하면서 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화분 속에 물이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대신 너무 강한 바람은 좋지 않습니다. 잎이 아주 살짝 흔들릴 만큼의 바람이면 충분하고 잎이나 줄기가 휘어질 만큼 강한 바람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최대한 멀리서 아주 약한 바람으로 틀어주시거나 벽이나 천장을 향해서 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습기나 실링팬 같은 고급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틀어주시면 아주 좋겠죠. 네 번째, 화분과 받침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보통은 받침 위에 바로 화분을 올려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마철에는 물이 워낙 안 마르니까 받침과 화분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아래쪽으로도, 그러니까 분궁으로도 물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하이드로볼이나 화산석, 마사토 같은 거를 받침에 얹어주셔도 되고 난 이런 돌 같은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료 뚜껑 3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료 뚜껑으로 산바리처럼 단을 만들어서 띄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침과 화분 사이를 띄워주시고 받침을 뽀송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해두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땡볕 시즌입니다. 땡볕 시즌은 보통 장마가 끝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기온이 높고 햇빛이 아주 강한 게 특징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거 첫 번째, 건조 피해입니다. 아니, 여름에 과습 주의해야 되는데 웬 건조 피해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건조 피해는 장마가 끝나고 땡볕 시즌으로 진입하는 딱 그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장마가 자, 여러분 오늘부터 장마 끝, 내일부터 해가 쨍할 거예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흐렸다가 밝았다가 어떤 날은 다시 비가 왔다가 조금 밝았다가 하기 때문에 식집사분들이 물을 줄까? 아니야, 내일 또 흐리다고 했는데 괜히 물 줬다가 과습되면 어떡해, 일단 참아야겠다 하다가 갑자기 해가 빵 나면서 식물이 파사삭 말라 죽는 거죠. 장마 내에 애지중지 키웠던 물시중 열심히 들었던 내 식물이 한순간에 말라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을 보인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물조리개를 들고 레디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해가 미친 듯이 쨍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땡볕 시즌에는 하루하루 일기예보를 꼭 확인을 해주면서 날씨와 눈치 게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습하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내 식물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수가 있다.
다음 땡볕 시즌에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바로 강한 햇빛입니다. 한여름의 태양, 그 햇빛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6월 중하순인 지금도 햇빛이 너무 세서 죽을 것 같은데 7, 8월 되면 얼마나 세지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 이런 대부분의 실내 관엽식물들은 반음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실 만한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스투키, 스킨답소스, 드라세나 종류들, 고무나무 종류들, 운전수, 칼라데아, 홍콩야자, 아이비, 베고니아, 아랄리아, 필로덴드론 종류들까지 이런 친구들은 강한 햇빛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직사광선이나 강한 해를 받게 되면 잎의 표면이 타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창가 자리라던가 베란다에다가 두셨다면 장마가 끝난 땡볕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는 안쪽으로 들여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는 자리에 계속 두신다면 사진처럼 식물의 잎이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벵갈고무나무의 잎이 거의 갈색으로 타버렸죠. 이렇게 식물의 잎이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소중한 내 식물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나온다면 꼭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차양이 되는 자리에 둬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온도입니다. 땡볕 시즌에는 햇빛이 강한 만큼 온도도 엄청 높아지죠. 높은 온도는 식물한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일단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이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데, 사람이랑 똑같은 건데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에 걸리기가 쉬워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높은 온도가 미생물이나 뿌리한테 영향을 줘서 식물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물의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확히 몇 도 이상을 넘기면 안 되냐? 물론 식물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중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35도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더라고요. 가능하다면 30도 밑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만 저희 매장이 너무 뜨거워서 한 30도에서 35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하지만 35도가 넘어가는 즈음에는 애들의 낯빛이 바뀌어요. 최대한 그것까지는 안 올라가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라면 온습도계, 제가 가드닝템 추천 영상 찍었었죠. 이거 안 보신 분 있으시면 꼭 보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치고 한번 보세요. 이 온습도계를 두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습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떨어지는지를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주로 고온 피해를 입는 곳이 남향이나 서양, 창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란다나 요새는 실내에 유리 온실장을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유리 온실장 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2도, 3도, 4도까지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온실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안에도 온습도계를 넣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실내식물 여름철 관리 방법 유익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식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